자, 다음은 가벼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이 반응식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이 반응식들이. 자, 첫 번째 예제는 철과 구리가 만나서 이제 되는 건데, 자, 봐봐요. 처음에는 철이 이온이었다가 반응 후에는 구리가 이온이 됐죠.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죠? 이온화 경향이 철이 구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이 처음에 양이온이었는데 반응 후에는 구리가 양이온이 됐죠. 그러니까 이 양이온이란 말은 얘가 이온화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철의 이온화가 더 큰데 반응 후에 철이 아니라 구리 쪽으로 이온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철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 마찬가지로 마그네슘이랑 아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마그네슘이 이온이었다가 나중에는 반응 후에는 아연이 이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마그네슘이 아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요. 그 다음에 납과 아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일어날 수 있죠. 왜요? 아연이 납보다 이온화 경향이 더 크니까요. 네 번째는 얘는 지금 양이온이 아니라 지금 음이온이 보이죠? 음이온이 보이니까 전자랑 더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냐.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를 보라는 거거든요. 전자랑 더 붙을 수 있는 거니까. 자, 지금 얘 I가 아이오딘이거든요. 아이오딘은 20번 원소에 없는데 그 할로겐 원소예요. 그러니까 할로겐 원소에 플루오린, 염소, 그다음에 그 아래 브로민이랑 아이오딘. 아이오딘은 다른 말로 또 요오드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같은 17족 할로겐 원소입니다. 같은 족이죠. 같은 족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 음성도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자랑 붙어 있는 힘이 더 작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아이오딘보다 염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랑 더 붙어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가 없죠. 전기 음성도가 누가 더 크니까 얘가 얘보다 크니까 같이 반응했을 때 아이오딘보다 염소가 더 음의 전하를 띄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제는 이것도 이제 이 반응이 맞냐 이걸 의미하는 건데, 자, 첫 번째는 이거 아까 했었던 브롬이죠. 브롬. 자, 지금 얘는 이제 화합물인데 얘랑 만났을 때 지금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일단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죠? 전기 음성들을 보면은 그 아까 했던 할로겐 원소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전기 음성도가. 이 말은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양이온 K 플러스와 결합하려는 더욱 강한 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얘가 상대적으로 음의 전하를 더 띈다는 거잖아요. 그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음의 전하를 더 띈다는 거죠. 그 음의 전하를 띌수록 플러스인 양이온과 더 결합하려는 성질이 더욱 강하겠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브로민이랑 아이오딘을 봐봐요. 브로민이 더 전기 음수가 크니까 양이온이 K 플러스와 더 결합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틀렸고, 두 번째는 플로우린이랑 아이오딘이죠. 플로우린이 저 전기 음수가 크니까 반응 후에 플로우린이 그 양이온 K 플러스 칼륨과 더 결합하려는 경향성이 더 크다는 소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맞고 첫 번째 게 틀리고 두 번째가 맞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들은 저랑 이후에 또 풀면서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분자. 분자에는 이제 자 보면 단원원자 분자 한 개의 원자로 단원자 한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가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는 두 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다원자 분자는 세 개 이상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이렇게 되고 동소체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원자별과 성질은 서로 다르지만 연소에 남는 최종 생성물은 동일한 물질이다. 그러니까 같은 원소예요. 이렇게 여기 인이랑 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도 같은 인인데 정린과 황린이라는 게 있는 거고 황도 같은 황인데
사방환, 당사왕, 고무상황 이런 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원소 그 기후를 갖고 있지만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근데 이제 원자별과 성질이 서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성질체를 알아볼 건데, 이성질체는 총 몇 개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자, 구조 이성질체, 기하 이성질체, 광학 이성질체 이렇게 있어요. 구조 이성질체는 말 그대로 분자식은 같아도 원자들의 결합 구조가 달라서 성질도 달라지는 화합물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크실렌이 있어요. 크실렌이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자 봐봐요. 그러니까 크실렌인데, 크실렌이 어떻게 되냐면 오크실렌이랑, 오크리실렌이 정확히 하면 오르토크실렌, 그 다음에 메타크실렌, 그 다음에 파라크실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크실렌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거는 또 이후에 할게요. 이 구조는. 그 다음에 메타크실렌은 이렇게 가운데 얘가 있고, CHC가 오크실렌은 이렇게 연속으로 붙어져 있는데 얘는 하나 띄어져 붙어 있어요. 메타크실렌은. 그 다음에 파라크실렌은 똑같이 여기 중심에 이렇게 있고, CH3가 어떻게 있냐면은 얘는 이렇게 있습니다. 띄어서. 그러니까 정반대에 있어요. 두 개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구조가 다르죠. 구조가 다른 거예요. 분자식은 같은데. 그다음에 펜탄이랑 헥산을 좀 볼 건데, 자, 펜탄, 헥산을 볼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세요. 지금 이게 탄화수소거든요. 알케인 탄화수소인데, C5C6죠. 그러니까 탄소가 5개인 거 6개잖아요. 그때 탄소가 5개일 때는 6개일 때 나올 수 있는 구조 이성질체 수는 각각 3개, 5개가 됩니다. 3개, 5개 지금 꼴을 제가 여기다 그려놨거든요. 왜 3개가 되고 왜 5개가 되는지.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5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3개. 그 다음에 6일 때는 5개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자, 다음. 기하 이성질체. 이중결합으로 구성된 원자들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양쪽 구조가 똑같지 않을 수 있는 화합물. 광학 이성질체. 거울에는 같은 구조로 보이지만 두 개를 포개했을 때 결코 겹쳐지지 않는 구조의 화합물. 네, 가볍게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대표적인 분자 구조 형태 및 결합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전자쌍 반발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요. 전자쌍 반발력. 그러니까 더 반발이 일어나는 게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누가 가장 반발력이 세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다중결합, 단일결합 이 순서로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플로린과 베릴륨이죠. 얘는 플로린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베릴륨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어요. 이렇게 이으면 얘네들은 지금 이 그 원자가 둘이 지금 결합된 걸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이 베릴륨에는 원자 번호가 4개잖아요. 원자 번호가 4개인데 원자 번호가 4개이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있는 전자는 2개죠. 왜냐면 안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있으니까. 그럼 그 각각 전자 하나씩이 양쪽에 있는 플로린과 공유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베릴륨에는 어떤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면은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거든요. 그게 더 이상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더 이상 없습니다. 모두 다 결합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얘는 일직선으로 180도를 이루게 돼요. 180도를. 이렇게. 그 다음에 구분형은 물인데 얘는 산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산소에게 비공유 전자쌍 4개가 되거든요. 왜냐면 산소는 원자 번호가 8이잖아요. 그러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게 여기 6개죠. 왜냐면 첫 번째 전장 껍질에서 2개를 갖고 가니까. 그럼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하나씩 양 사이드에 있는 수소가 공유를 해요. 그러면은 4개가 남죠. 4개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를 우리가 그 표시할 때 8개라고 하면은 이렇게 2개씩 쌍을 이뤄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산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수소랑 얘도 수소랑 같이 결합됐죠. 그럼 어떻게 남아요? 이렇게만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얘랑 얘네들이 비공유 전자쌍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전자쌍 반발력이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크다 했죠. 그러니까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 이 H2O가 아까 그 플루오리나 베릴륨처럼 일직선이 되지 못하고 이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게 반발이 일어나서 휘어져 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각도는 몇 도냐면 104.5도. 180도보다 훨씬 작아지는 104.5도가 됩니다. 자, 평면 삼각형 플루오리나 붕소를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죠. 붕소는 원자 번호가 5죠.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3개인데 그 3개가 각각 플루오린에게 가기 때문에 이 붕소도 비공유 전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는 딱 평면 삼각형 구조가 돼요. 정확히 이게 몇 도예요? 120도가 되는 거죠. 360도를 3으로 나눴으니까. 자, 네 번째는 삼각불령. 삼각불령은 이렇게 n이 있으면 삼각불 알죠? 도형. 여기서 잠깐만요. H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삼각뿔이니까 지금 그 약간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입체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n이 있고 여기 H가 지금 이런 입체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각뿔이니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왜냐면 원자 번호가 7이니까 그 2개가 빠지면 5개인데 그럼 하나씩 수소랑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가 비공유 전자쌍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원래 아까 있었던 이런 이 플로리나 붕소처럼 평면 삼각형이 되지 못하고 위쪽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이게 휘어져요. 아래쪽으로 휘어지는데 그게 몇 도냐면은 107도가 됩니다. 107도. 자, 마지막 정사면 체형. 정사면 체형은 이제 CH4죠. 이렇게 있어요. 얘는 탄소는 원자 번호가 6이기 때문에 그 원자과 전자가 4개고 그 원자과 전자 4개 각각 수소랑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도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몇 도가 되냐면 일단은 109.5도가 되거든요. 109.5도. 아까랑 비교했을 때 얘는 107도였었잖아요. 얘는 109.5도고. 지금 누가 더 많이 이렇게 좀 휘어진 거예요? 얘가 더 휘어졌죠. 왜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말했던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반발력이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밀쳐냅니다. 다른 녀석들을. 그래서 얘 때문에
좀 더 많이 휘게 만드는 거, 얘를. 얘에 비해서는. 알겠나요? 자, 네.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에